자,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능력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좀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거 해서 뭐 하나 하고 생각했던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또 운동장에서 뛰놀던 바로 그 시간, 예체능의 말이죠. 지금부터 왜 이 예체능이 미래의 진짜 핵심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라운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 미술 시간, 음악 시간, 그리고 체육 시간이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목청껏 노래하고 신나게 운동장을 뛰어다니셨나요?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거나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 기억 속 예체능 시간은 종종 국영수 문제집을 푸는 자율학습 시간이었죠. 입시에 도움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과목에 밀려났던 시간. 그런데 말이죠. 과연 AI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통할까요? 예체능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예체능은 처음부터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위한 핵심 교육, 바로 리버럴 아치의 아주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리버럴이라는 말의 어원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유인을 길러내는 것, 이게 바로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핵심 목표였어요. 과거에는 소수의 리더들만 받던 특별한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는 시대니까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셈이죠.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하는 연극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그냥 연기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작품을 할지 투표부터 시작해서 예산 관리, 의상 제작, 심지어 티켓을 팔기 위한 마케팅까지 전부 학생들이 직접 한대요. 이건 뭐 거의 작은 회사 하나를 통째로 운영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의사가 되든 경영자가 되든 이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협업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배우는 거죠. 이 피라미드 이미지가 모든 걸 딱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는 것과 같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밑변이 넓고 단단하겠죠? 바로 예체능과 인문학이 이 단단한 기초, 이 넓은 밑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기반 없이는 아찔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쌓아 올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우리는 왜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요? 아마도 정답 찾기에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짜 교육은 정답이 아닌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교육 철학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정답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아이비 같은 교육은 어떤가요? 좀 꼬불꼬불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생각의 과정인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어떻게 답을 찾아갈까? 이 과정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IB 시스템의 핵심 과목 그룹을 한번 보세요. 언어, 사회, 과학, 수학. 그리고 저기 예술이 아주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 우물만 깊게 파는 I자형 인재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뛰어난 육각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예술이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교육 방식의 차이가 도대체 왜 지금 바로 이 AI 시대에 중요할까요?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진짜 경쟁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처리, 계산, 암기 이런 능력으로 AI를 이기려고 하는 건 솔직히 무모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AI가 갖지 못한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데이터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스토리와 생생한 이미지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인류의 뇌가 원래부터 숫자가 아닌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복잡한 보고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어릴 적에 들었던 옛날 이야기는 평생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토리텔링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는 훈련이 바로 예술교육인 셈이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따라잡히지만 아름다움의 가치는 영원하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도 언젠가는 구식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반짝이는 금. 이게 어떤 실용적인 기능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아름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이 아름다움을 만들고 또 알아볼 줄 아는 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체능의 가치가 단순히 직업적인 경쟁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었던 패트릭 브링글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원래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미술관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영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그는 미술관을 헤매다가 한 그림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15세기에 그려진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었죠. 그는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의 가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모습을 발견했고 예술을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을 해석하고 또 견뎌낼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술과 스포츠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견뎌낼 내면의 힘, 즉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의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체능을 주요 과목이 아닌 그저 기타 과목으로 취급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창의력, 그리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까지 이 모든 것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예체능 교육입니다.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쏟고 집중해야 할 진짜 핵심 과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